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고 응급질환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생겼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은 미리 좀 잘 알고 있다가 이러한 증상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을 미리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전의 자료들은 아니면 방송에서 보든 유튜브에서 보든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간단한 증상 몇 가지만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아니고 조금 특이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또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분들을 보면 늘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은 뇌졸중 증상들을 최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뇌졸중이 어떤 병인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 있는 혈관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겼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여서 뒤에 말씀드릴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면 뇌졸중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증상이 몇 주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생긴다면 뇌종양이나 치매 같은 뇌퇴행성 질환을 의심해야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두세 배 이상 많고, 그 증상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고 뇌출혈은 주로 두통이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뇌경색, 뇌출혈 구분하지 않고 같이 뇌졸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을 좀 기억하기 쉽게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나중에 뇌졸중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응급실 갈지 말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기억력 저하, 의식 저하, 그리고 뇌전증 발작입니다. 바로 뇌에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의한 기억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 저하가 생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다, 혹은 잘 알던 길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못 찾는다 라는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는 경우 역시 위험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약이라든지 다른 병에 의한 의식 저하도 있지만 뇌졸중에 의해서도 의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잠을 자야 될 상황이 아닌데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자꾸 깨우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것을 의식 저하 상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전증 발작의 경우에도 뇌졸중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발작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많이 생기고 나이 들면서는 뇌전증 발작이 안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령에서 뇌전증이 매우 많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 가장 흔한 원인은 뇌졸중입니다. 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때문에 뇌 이상 전류가 생겨서 발작이 생기고 의식 소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전증 발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두통은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있어서 뇌졸중이 아닌 원인에 의한 두통도 많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심한 두통의 경우에는 꼭 뇌출혈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간단하게 CT를 찍어 보십시오. CT만 찍어 보아도 뇌출혈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바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장애입니다. 눈 쪽의 증상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갈라져 보이는 경우에 한쪽 눈을 가려보세요. 한쪽 눈을 가렸을 때 하나로 보이고 양쪽 눈으로 봤을 때 두 개로 보인다면 이것은 분명 눈동자를 움직이는 신경의 마비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는 뇌졸중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시 증상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으면 근처에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야 장애가 있습니다. 시야 장애 역시 오른쪽 눈에 오른쪽이 안 보이고 왼쪽 눈에 오른쪽이 안 보이는 식으로 양쪽 눈에서 동시에 시야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한쪽 눈의 경우에도 위에서 커튼 내려오듯이 시야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안구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혔을 때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니까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증상은 바로 얼굴 마비입니다. 얼굴 마비는 흔하게는 안면신경 마비, 한의학에서는 구안화사라고 하죠. 이 안면신경 마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뇌졸중에 의해서도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두 개는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제일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거고 두 번째는 뇌졸중에 의한 안면 마비, 세 번째는 안면 신경 마비에 의한 안면 마비입니다. 뇌졸중에 의한 안면 마비는 얼굴의 아래쪽만 마비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 안면 신경 마비에 의한 마비는 아래쪽뿐만 아니라 눈 주위라든지 이마 근육까지 마비가 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쪽 얼굴에 마비가 왔을 때 이 표정을 지어보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았을 때 한쪽 눈이 잘 안 감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 증상인데 눈은 잘 감기는데 아래 입 쪽에서만 마비가 생긴다. 물을 우물우물 했는데 물이 샌다라고 하면 뇌경색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아래 얼굴 전체, 반쪽 전체가 마비가 되는 경우에는 꼭 MRI까지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설명드릴 증상은 입과 관련된 증상입니다. 언어장애, 말 발음이 어둔해지는 증상, 그리고 혀가 안쪽으로 치우치는 증상입니다. 언어장애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거나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 혹은 말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어증이라고 해서 말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언어장애는 뇌의 큰 부분에 언어중추, 왼쪽 뇌 언어중추의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바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말 발음이 어둔하다는 것은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 발음이 이런 식으로 말 발음이 뭉개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뇌경색 뇌출혈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혀가 치우친다는 것은 뭐냐? 그럼 혀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똑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치우치는 경우입니다. 한쪽 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고 하면 뇌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설명드릴 것은 팔다리 마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면 뇌경색을 시사한다. 이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뇌 쪽 혈관은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마비가 오는 경우보다는 한쪽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양쪽이 다 마비가 오는 특수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한쪽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양쪽 팔을 이렇게 들어보아서 한쪽은 정상적인데 한쪽이 처진다 라고 하면 뇌경색 가능성, 뇌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걸음을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끌린다든지 누워서 다리를 들었는데 한쪽 다리가 처진다든지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팔의 마비가 심하면 이렇게 처지겠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만 약간 둔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쥐는데 좀 힘이 약하다든지 주먹을 펴는데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글씨를 쓰는데 잘 안 써지거나 단추를 잠그는데 잘 안 잠궈지는 등 약한 뇌경색에서는 약한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한 증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면 근처 병원에 가셔서 이게 뇌경색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부위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명드릴 증상은 바로 감각 저하입니다. 뇌경색에 의해서는 반신의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 팔, 몸통, 다리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죠. 마치 치과에서 마취하는 것처럼 만졌을 때 남의 살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요거랑 조금 다른 저림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저릿저릿하게
하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뇌 쪽 문제일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저림 증상은 주로 말초신경이 눌려서 생기기 때문에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혹은 허리 디스크나 허리 근육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저림증의 흔한 원인이고,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저림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균형장애와 어지럼증입니다. 균형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술 취한 것처럼 휘청휘청 걷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모래 위를 걷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특히 일자 걸음을 시켜봤을 때 일자로 걷지 못하고 휘청휘청 한다 라고 하면 뇌 쪽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귀 쪽 문제 때문에도 균형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어지럼증 영상에서 정리해 둔 것이 있으니까 여기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뇌졸중 시사하는 초기 증상 8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억력 저하, 의식 저하, 뇌전증 발작. 두 번째로는 심한 두통. 세 번째로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혹은 시야장애. 네 번째로는 한쪽, 아래쪽 얼굴 안면 마비. 다섯 번째는 언어장애, 말발음이 어둔해지는 것, 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여섯 번째는 팔다리가 힘이 빠져서 마비가 오는 것. 일곱 번째는 팔다리의 감각이 떨어지는 것. 여덟 번째로 균형장애와 어지럼증.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을 꼭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뇌경색 뇌출혈, 즉 뇌졸중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후유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지 않게 온 경우에는 저절로 잘 낫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달지 못할 수도 있어서, 다 달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영상으로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